며칠 전에 아들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큰아들이 지금 30대 후반이니까 전주에서 서울로 간 지가 20여 년 안팎 됩니다. 그런데 서울 가서 제가 인생성행 가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서울 노인하고 지방 노인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 자, 부자는 땅이 결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 서울에서 집을 사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지방 집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사람은 서울로 가니까요. 서울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요. 돈이 모이니까요. 그런데 서울 나들이를 하면서 엊그저께는 동네 공원에 가보고, 그리고 이제 청계천 가서 이렇게 걷는 곳, 그리고 자전거 타는 곳 보고, 그리고 2호선 강변역에서부터 그 다음에 잠실나루까지 거기 그 사이 2호선이 지나가는 한강 다리를 왔다 갔다 횡단했습니다. 여럿이 이렇게 걸어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서도 앉아있는 사람은 노인이고 수레 끌고 가는 사람은 노인이고 운동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었습니다.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은 노인이 많았습니다. 그 한강교 2호선 철도 지하철 지나가는 곳, 그곳에는 노인들 걷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 58년 개띠 60대 후반만 해도 드문 편이었을 겁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역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제가 본 풍경이나 서울에서 본 풍경이나 노인들 사는 모습은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생활 하는 사람이 있겠죠. 노인 요즘은 경로당 또는 노인 회관 또 배우러 골프 치러 동아리 있겠죠. 있기는. 그러나 역시 동적 활동보다 정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방에서 이렇게 보면 공원에서 바둑 두고 운동하더라도 그 운동기구 가지고 정적으로 하는 셈이죠. 조금 움직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모습은, 운동하고 일상생활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지방이 오히려 한가해서 전동차 같은 건 서울보다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서는 전동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 여기서 보면은 전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같이 이용해서 다니는데 서울에서는 그게 참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더 좀 느리죠. 서울서는 동작이 빨라야 지하철도 타고 그 다음에 버스도 타고, 그래서 동서울 그 버스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보니까 그냥 못 기다리고 막 목숨 걸고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서는 일방도로만 해도 3, 4차선 되는데 그런 6차선이나 왕복하면은 그런 도로를 어기면서 막 건너가는 걸 보기가 힘듭니다. 목숨 걸고 정말 그렇게 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생활 차이는 노인들이 별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차이는요? 생활 차이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그런데 지방이 느리고 서울이 빨라서 큰 어떤 그 문화 차이나 이런 거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지방 차이도 사실은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왜? KTX나 이런 것 때문에, 교통통신 때문에 그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 것이 분산되기보다는 지방을 서울이 흡수하는, 사람이나 돈을 흡수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그 지방과 차이가 큰 줄 알지만
그렇게 수직적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투자 세계만 봐도 저는 국내는 안 하고 거의 미국에서만 하는데 투자 세계에서도 보면 이 전주 같은 곳에서도 미국 가서만 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 그러나 경제 차이는 역시 꽤 납니다. 이 경제 차이는. 그래서 재테크도 서울 가서 집 사면, 서울 가서 직장을 얻으면 그 자체가 재테크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요 조사로 또 나와 있습니다. 25년 4월 그 연구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면은 거주지역과 자산 축적 간에, 자, 거주지와 그 다음 자산, 특히 그 자산 축적하는 거, 그 관계에 관한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거주지, 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불리는 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차이가 나냐 안 나냐, 결론부터 말하면 차이가 납니다. 유주택자를 봤습니다. 우선, 자, 주택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 수도권이 역시 비수도권보다 얼마나 많느냐, 그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주택자가 수도권 사는 사람이 비수도권 사는 사람보다 약 2억 4천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경제적인 차이는, 서울에 사느냐, 서울은 이제 더 넓혀서 수도권으로 이야기한 건데, 비수도권 사는 사람보다 약 50% 안팎이 더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을 사더라도 역시 서울서 사는 게 낫다는 거. 물론 지역 간 차이보다도 지역 내 차이,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강남에서도 뭐 서초나 어디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떠냐? 주택 없는 것도 전세만 얻으려고도 역시 서울이 더 비싸잖아요. 비수도권보다. 그 차이를 냅니다. 집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내는데, 이건 어느 정도냐? 1억 6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차이와 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답니다. 그 퍼센테이지로는. 그러니까 전세도, 그 다음에 주택 구입도 역시 수도권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근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강남,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아주 차이가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농촌에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럼 그 차이가 너무 나겠죠. 그래서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6대 광역도시, 자, 서울, 그 다음에는 뭐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 광역도시 사는 사람이 부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 집 있는 사람과 6대 광역도시에 집 없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자, 서울 유주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6대 광역도시 무주택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이냐? 여기가 5억이고 여기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5대1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또 생각해도 안 됩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서울 전체니까 강남만 생각해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5억이라면 6대 광역시에 집 없는 사람은 1억입니다. 그래서 같이 서울에 버금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 차이는 무려 5배. 그럼 여기 이제 그 지방으로 간다면, 지방 도시와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이렇게 가면 차이가 10배, 20배 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전주에, 제 어머니는 전라북도 진안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아마 제 고향 그 마을에는 1억 되는 집도 1, 2억 새로 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1, 2억 거래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부지가 뭐 몇백 평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도 새로 잘 지었다든가 할 때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것이 나머지는 아마 한 3천만 원 이하가 태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만 해도 한 3억 되면 전주도 그 지방의 10배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한 30억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이를 이렇게 적게 생각해도 이렇게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역시 경제적 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죠. 수도권 내에서도 차이가 크겠지만 이래서 서울 노인과 지방 노인을 견줘 보는데 그렇다면 행복은 재산 순인가? 사는 지역 순인가? 자, 제 아들만 해도 제가 여기 40평대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20평대인데 제가 사는 이 40평대 전주 뭐 20년은 버텼나? 아무튼 뭐 몇 배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얼마나 집이 비싼가 알겠는데, 자, 서울은 10억짜리 집 사는 것도 잘 찾아야 하잖아요. 있죠. 물론 100억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자, 전주는 1억 안팎 아파트도 있거든요. 뭐 1억 아파트에서 누워있는 노인과 10억 아파트에서 누워있는 노인, 그 행복 차이가 재산 비례해서 10배 될까요? 전주 사는 사람보다도 그 서울 사는 10억? 아니면 100억짜리에 누우면 더 좋겠죠. 딱 100억짜리 아파트를 등지고 있으면 1억 아파트에 누워있는 이 지방 사람보다도 행복이 100배가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고민이 더 많습니다. 재산 많으면 그만큼 고민도 많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물론 동화에 나오듯이 서울지와 시골지. 그래가지고 서울지는 뭐 치즈도 먹고 버터도 먹고 맛있는 과자도 먹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문 열면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이 불안한 속에서 산다. 긴박한 속에서 산다. 동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 어느 정도 맞는 측면이 있어요. 저도 서울 구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아들 덕분에 한 15년 안팎 하고 서울 사는 사람들 이 사는 모습도 보고, 그러나 대체로 이 대학가에서 이렇게 그 다주택 같은데 오피스텔 같은 데서 보면 좋은 사람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역시 굉장히 그 뭐랄까요, 따지기 좋아하고 층간소음 같은 것도 참 역시 예민하더라고요. 서울서는 이질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저는 어때요? 여기서 지금 저 윗집에 사는 사람하고도 잘 알고 밑에 집 사는 사람은 압니다. 알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가 또 알고 그러기 때문에 대여섯 명 건너면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서처럼 아주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그 나물나라 하는 그거는 힘들거든요. 근데 서울은 뭐 어찌 보면 지방에서 다 올라간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사람끼리도 같은 층에 살아도 인사도 안 하고 위아래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갈등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가 경제 비례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시골주가 시골 노인이 행복하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서울 부자 노인들은 참 어찌 보면 그 고민해야 할 것도 꽤 있는데, 주택연금 같은 걸로 이 노인 생활이, 자, 집 하나 가진 거 있는데 이게 뭐 15억이다. 그런데 생활비는 계속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보유세다 세금 이런저런 그 세금 공과금이 나오면 내야 되는데 이걸 팔아서 쓸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또 주택연금으로 돌리려고 하면 자신도 집을 이렇게 잡혀놓고 거기서 돈 다 쓰는 것이 좀 탐탁지 않은데, 자녀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돈도 안 붙으면서 왜 부모가 주택연금을 돌리려고 막. 더군다나 또 12억 제한이가 있죠. 주택연금은 12억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택연금으로 돌리고자 해도 더 넘는 것은 이게 한도니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거를 어찌 보면 손해보면서까지 주택연금을 타는 것은 좀 그렇게 애써 모은 돈 그걸 까먹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하려고 해도 이 한도가 12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또 반대하는 수도 있고, 또 매매에서 줄여가려고 하니 이게 하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살다가 못 살면 불행해지거든요. 못 살다가 잘 살면 1,000만 원짜리 전세 살다가 2,000만 원짜리 전세로만 가도 2,000만 원 전세가 있나? 시골로 가면 있을 겁니다. 집이 어찌 보면 커지고 문 하나만 더 열어도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면 안 해. 그 다음에 살던 데서 살고자 하는 이게 정주식 그러던가요? 머물러 살고자 하는 이 정착민, 농경민족의 후예라 그냥 붙박이로 살고 있는 측면이 있고, 거기서 사귄 사람하고 이게 떨어지기 싫은 측면이 있거든요. 노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매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세금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물려주고도 싶은 거거든요. 상속 의지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참고 살면 되지. 자식한테 좀 더 물려주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재산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까먹냐. 까먹는 거는 순간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를테면 부동산 하나밖에 없는 이 자산. 부동산 자산이 뭐 70, 80% 아닙니까? 그것을 줄여간다거나 팔고 좁혀간다거나 이렇게 지방도시로 간다든가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인간 욕망에 따라서 상승만 하고 또 상승만 바라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인생지사는 이 세용지마인데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때로는 뭐이 전화위복도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원치 않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노인과 이 지방노인 누가 행복한가 하는 것을 생활 차원에서 보면, 사는 거 보면은 사실은 뭐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제가 깊이 들어가서 살지는 않지만 제 친구들도 이제 도시에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척들도 그렇고, 우선 아들부터가 사니까 그들을 통해서 노인들을 서울에 가는 대로 살펴보고 그러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은 역시 수도권 서울에 사는 게 유리하다. 그만큼 근데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한가? 그러면 서울에 사는 게, 그거는 행복은 만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방에 살면서 더 행복할 수도 있고, 서울에 살면서 불행할 수도 있고, 또 지방에 사니까 항상 어떤 위축돼 있고 열등감에 쌓여서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서울에서 당당하게, 아니면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잘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방 살든 서울에 살든 만족한 사람이, 요새는 뭐 의료 같은 거 물론 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유명한 의사는 서울서도 만나기 힘든 측면이 있고, 또 의료 평균 기술 차이가 크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그 장비 같은 것 때문에 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참 물론 뭐 인정합니다. 의사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죠. 그러나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너무 바쁘면 그냥 좀 무명하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실력을 키우려는 의사를 못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 살든 지방 살든 농어촌에 살든 지방도시 어디서든 행복한 노후를 멋지게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